보험영업의 꿀팁 보장, 전지적 약관 시점. 안녕하세요. 이수연 손해하정사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보험영업을 시작해서 70차월에 마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손해하정을 하고 있는데요. 70차월 마감하고 직업을 바꾼 이유는 보험영업보다 손해하정이 좀 더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손해하정으로 언제 보험영업 70차월 수를 넘겨보나 했는데 지금은 훨씬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험 영업을 하면서 바라봤던 약관, 그리고 손해하정사로서의 제가 보는 약관, 이 모든 약관의 멀티한 시점, 전지적 약관 시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전지적 약관 시점을 기획을 했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4차 시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코로나19와 재해보상의 판단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 차시에는 암 분류표 2020년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에 대해서 생보와 손해보험거를 비교를 해드리고 또 장기 이식의 현재 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에 대한 FP의 의무, 참 이 고지 의무, 고객도 그렇고 FP 입장에서도 그렇고 절대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죠. 이렇게 4차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해분류표를 보기 위해서 생명보험에서의 재해가 재해분류표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그리고 4월에 개정이 된 재해분류표와 개정 전의 재해분류표 비교를 해드리고, 또 이 오늘의 핵심 코로나19가 재해분류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고객들의 보험금 문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와 상해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슷한 말이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생명보험에서 질병의 반대 개념을 재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에서의 질병의 반대 개념을 상해라고 하는데, 분명히 교집합이 존재하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왜 달라지냐면 재해의 요건과 상해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재해는 생명보험에 명시된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 분류표의 해당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재해는 생명보험에서의 질병의 반대말이고,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급격, 우연, 외래를 요 세 가지를 축적하게 되면 그때 상해다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상해는 손해보험에서의 질병의 반대말. 오늘은 이 재해 분류표에 코로나19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20년 4월 며칠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모든 약관은 보험금 주는 이유, 안 주는 이유, 그리고 추가 설명, 이렇게 큰 골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다른 약관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개정 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에 여기 다음 각호 해당하는 거 준대요. 뭘 준대요? 자,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우발, 외래 사고를 준대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렇게 지급을 한대요. 요거 6가지. 자, 그럼 개정 후에는 뭐가 달라졌나? 같아요. S00Y8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내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이 뭔지를 나열을 해놨는데 여긴 나열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 제 생각에는 너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개정 후에 바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시행이 20년 4월 5일부터인데요. 개정은 1월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를 했었고요. 법제처의 반영은 4월 5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란 뭐 이런 건데, 아까 했죠? 1조 2호, 1조 2호의 내용이 제1급 감염병이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군이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급수로 표현이 바뀌면서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누고 있고, 1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아까 얘기한 그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많아요. 17가지예요. 17가지인데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거 에볼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패스트, 그 다음에 여기 사스하고 메르스가 있네요. 예, 사스하고 메르스가 그전에는 사군이었어요. 사군이었는데 1급으로 승진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장 궁금한 코로나19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코로나19는 제가 여기 색깔을 바꿔놓은 신종감염병 증후군,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신종감염병 증후군은 도대체 뭐길래 코로나19에 해당이 되나? 제가 또 이 내용은 신종감염병 증후군,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감염병 또는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감염성 증후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견됐죠. 코로나19는 원래 없던 질병이었으니까. 그리고 별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우한폐렴, 그 다음에 중국폐렴, 뭐 그러다가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병명이 확정이 된 거죠. 1군 내지 4군에 해당되지 않아요. 원래 없었으니까 당연히 해당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이거 입원 안 하고 호흡기 치료 굉장히 뭐 그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로 중하죠. 확산이 우려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등이 필요한 질환. 마치 코로나19가 올 것을 알고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한 것 같을 만큼, 코로나19가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1월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마치 그 전부터 알고 준비한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코로나19와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이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 후 약관에는 재해분류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개정 전 약관에는 콜레라 뭐 이런 나열된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금 주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급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요. 보험금 주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냐? 제외한다. 요건 밑에 있는 건 제외한대요. 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 이거는 경미한 외부 요인을 발병하거나 이건 안 준대. 그리고 1, 2, 3, 4, 5, 6 뭐 다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있고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에 한국표준질병분류상에 U00에서 U99 해당하는 질병은 안 준대요. 자, S00에서 Y84는 주는데 U00에서 U90에 해당되는 거는 안 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스가 U04.9고요. 메르스가 U19.9입니다. 그럼 1급 감염병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스하고 메르스는 면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는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로나19의 질병 사인 분류를 보면은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U07.1, 얘는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었는데 그냥 확진이 되면은 그때 그냥 07.1로 코딩을 하는 거고, 07.2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되진 않았는데 역학적이랑 인성적으로 볼 때 예후를 보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보니까 그때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진 못했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19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 U07.2라는 거예요. 그럼 이 U 코드는 위에서 면책한다 그랬으니까 면책이 돼? 그럼 B34.2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면 B34.2인 거예요. B97.2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뭐냐면은 다른 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감염병에 대한 분류인데 폐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호흡기 질환 이런 식으로 장이 나뉘면은 코딩이 B나 U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코딩이 되겠죠. 다른 알파벳으로. 그럼 그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 폐질환의 원인, 폐손상의 원인으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용을 했다면 B97.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이 2가지가 되겠는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때 보험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의 재사망이라던가 재입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그럼 결국은 B 코드에 의해서 코로나19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맞겠구나.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금 주지 않은 사유에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추가 설명.
제가 그랬죠? 주는 이유, 안 주는 이유, 추가 설명. 자, 개정 전 내용을 보면요. 7차래요. 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분류 부호이며 개정, 8차 개정. 자, 지금 현재 7차인데 앞으로 다음에 개정하면 8차가 되겠죠. 새로 개정하게 되면은 제 이외에도 7차 이외에도 추가로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7차 때 재해인데 재해가 아니었는데 개정되면서 8차에선 재해로 인정된다면 8차 개정 후에는 그것도 재해로 인정을 한다. 7차 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7차랑 8차 둘 중에 하나만 한 분류표에만 재해 한 번만 해당이 되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이 그 병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재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법의 그 재해 대상은 콜레라, 뭐 A형 감염 이런 거였는데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 개정되면 개정된 걸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개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 추가 설명에 의하면은 코로나19도 당연히 개정되기 전 약관이라고 할지라도 재해분류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정 전 약관도 보험금 지급하는 사유에서 해당하진 않지만 추가 설명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내갔습니다. 그다음에 개정 후에는 내용이 많이 길어졌어요. 뭐가 있냐면은 7차를 사용하는 거는 같대요. 7차 개정, 그 7차 사인분류 사용하는 건 맞는데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해당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는 재해가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7차든 8차든 한 번에 해당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7차 때는 7차 기준만 적용하고 8차 때는 8차 기준만 적용하고 또 앞으로 또 개정이 있으면 9차 때는 9차 기준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폭이 좀 좁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쟁의 요지가 많이 축소됐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추가 설명이고 또 이것도 같아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재개정된 법률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서 메르스나 사스가 만약에 그 제외가 된다면 또 그 기준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재해 분류표 해당 여부를 표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해당 여부에 보면은 개정 전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개정 후에는 해당이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U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스랑 메르스는 U 코드인데 코로나19는 코드가 도대체 뭐냐 봤을 때 코로나19는 4가지의 코딩이 가능한데 U07.1과 U07.2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지 않았거나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은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커다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B코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B코드에 의해서 코로나19는 재해분류표에 해당이 되게 된다.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감염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이미 개정 후에는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상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가 U코드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B코드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 B코딩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여기랑 U코드 여기 지급하지 않는 사유랑 지급하는 사유랑 상충을 하게 됐을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고 간단한 처방 등으로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의 정의가 뭐예요? 치료가 힘들고 갑자기 없었던 게 새로 생겼고 역학조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발이 되어서 다시 전염이 되기 하지라도 그때는 백신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데미지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있던 질병이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증후군에서 그때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메르스랑 사스 같은 경우는 아예 1급 감염병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항상 영원히 재해로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해에 해당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감원의 보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를 했나. 코로나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이 안 돼서 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감염병 예방비 관한 법률에서 이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약관 개정을 해도 보험금 주는 거랑 보장 대상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이렇게 여기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혼선이 있으니까 약관 개정하고 보험금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감원에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와 금감원장님 진짜 지혜롭게 교통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상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어차피 코로나19는 원래 재해분류표에 해당이 되어서 재해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코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도 유코드도 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감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상해예요. 상해. 급격한 외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어차피 재해분류표에서 코로나19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명보험 측에서는 빠져나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정을 하는 거지 금감원에서 주라고 해서 네 하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손해보험입니다. 금감원장님 당연한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보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재해분류표 해당이 되어서 이게 재해니까 그렇다면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네, 재해입원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뭐 퇴원하면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잖아요. 완치되어갖고 퇴원했다고. 그래서 재입원과 아니면 재해 또는 질병 모두 다 지급하는 입원비가 지급되겠는데 저는 다시 또 이 입원비에서 한 번 더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요.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면은 2주 이상, 길게는 이제 4주까지도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 확진자들이 의료진의 케어 하에서 그 병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센터라는 곳에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입원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는 병원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의료진의 케어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원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험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해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입원비를 인정을 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다면 지금 보험업계에서 논의 중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확실하진 않고 논의 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그 손해보험사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특정상병 통원특약이라고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만 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회당 통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병원에 이 코로나19가 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통원을 할 때마다 회당 지급하는 그 특정상병 통원특약에 대해서 이름이 또 재해랑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망 한 200명, 300명은 안 되고 200명 넘게 사망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재해 사망 보험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해상해 그 장애가 남았다면 이것도 재해상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거의 사태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관련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올 텐데 보험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병원에 사람들이 잘 안 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축소된 손해율에 비하면 코로나19로 들어올 보험금, 청구 들어올 보험금은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대요. 반드시 꼭 챙겨서 청구하시고 고객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보험 약관은 여러분들 AS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차시는 2020년 개정된 암분류표에 그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영업의 꿀팁 전지적 약관 시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